필리핀에서 1억의 가치, 필리핀에 1억을 가져온다면, 이 영상은 필리핀에서 한화 1억의 가치와 이민 자금으로 어떤 세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이었습니다. 1억의 가치는 뻥튀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댓글로 5억이면요, 10억이면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과연 10억이면 필리핀에서 어떤 세팅과 삶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공감도 해주시고 도움이 됐다는 댓글도 많았었지만 1억 가지고 누가 이민 가냐? 필리핀에 이민을 왜 가냐? 내 친구는 1년 만에 3억 잃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등 수많은 가지각색의 사연들로 꾸며졌었는데요.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역정 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수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는 나라고 또 개개인의 사연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분들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 연고를 남겨두고 타국으로 이민 혹은 장기 체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뽕은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은 한국 따라올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우리에게 최적화된 부분들도 많고요. 그 좋은 한국을 놔두고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기타 등등은 제껴두고요. 한화 10억, 상황에 따라서 몇 년 안에 날릴 수도 있는 금액이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사업이니 고정 수입원이니 머리 아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그냥 생짜로 한화 10억 원, 필리핀에서 이민 세팅을 하는 경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돈 쓰는 건 언제나 재밌는 일이니까 그냥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직접적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이지만 한국 분들에게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따가이따이, 까비떼 신랑 이런 지역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철수했다고 하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따가이따이를 중심으로 까비떼 지역은 위치상 마닐라와도 가깝고 날씨가 좋아서 마닐라 근교의 은퇴자의 천국이라고 불리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체감상으로는 메트로 마닐라를 벗어나면 확실히 조금은 싸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 필리핀, 이렇게 싼 인건비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메트로 마닐라 기준 가정부 아떼 최저임금이 11만원 정도지만 수도권 NCR을 벗어나면 까비떼, 바탕가스 라구나 지역만 예를 들어봐도 7, 8만원 선으로 더 내려갑니다. 단순히 인건비만 비교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월 렌트, 물가, 기타 소소한 지출 부분들까지 소소하게는 차이가 생기는데요. 물론 이런 지방도시도 수십억 하는 주택들도 존재하고 도심 중심부에는 외국인이 살만한 콘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은 들고 있는데 고급 콘도타운은 지방에서 보기 힘드니 들어갈 수 없고 외국인이 주택과 땅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외국인이 살만한 집을 임대를 하겠죠. 그리고 차 한 대 구매하고 살아가다 보면 동네에 소문이 나겠죠. 로컬에 한 외국인이 새로 와서 갑자기 돈 쓰고 다닌다고요. 그냥 저의 단순한 상상 속에선 동네 사람들이 정말 잘해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뒤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겠지만요. 지방도시에도 나름 적당한 가격에 살만한 빌리지 타운도 많이 있습니다. 마닐라 중심지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불락한 중심의 도시, 제 친구가 거주하는 산타마리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같은 크기의 집 기준으로 제가 사는 지역보다 한 40만원 정도 저렴한 것 같고요. 대도시의 편리함과 화려함은 다 내려놔야겠지만 지방도시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 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외형이나 자동차 같은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느낌이 한국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따져대는 인간들도 있겠고 제가 많이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살아본 인간으로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여긴 더 적습니다. 얼마 전 대략 4억짜리 레인지로버에서 멋지게 내리는 사람을 보는데 차주인 이 사람 수백억대 자산가인가 아니면 그냥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민 오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적당한 가격과 실용성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시죠.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국민 SUV 도요타 포추너 같은 차량인데요. 대충 5천만원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뭐 돈의 여유도 있겠다, 10억도 있겠다, 그냥 애국한다 생각하고 필리핀에서 고급 차량에 속하는 펠리세이드 같은 거 한 대 뽑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 가지 트림만 판매되는 차량 펠리세이드 8천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에 거주하면 비자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퇴비자겠죠. 신청하고 예치금 2만 불, 2,600만원 정도 넣어두면 이 또한 바로 해결이 되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홀몸이 아닌 분들이 지방도시에 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 주변의 경험상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도시에도 좋은 학교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지만 나름 최고라 불리는 마닐라의 몇몇 국제학교들과는 비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화 10억으로 필리핀 지방도시로 자연과 함께하는 이민생활, 집을 구매하지 않아서 큰 지출은 피하겠지만 여유로운 자금 사정으로 절약하면서 살아가기는 또 힘들 것이고 외곽 도시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는 것을 상상한다면 세팅 비용 이외에 80% 정도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정 수입 없이 월 지출 3,400만원 정도 여유롭게 쓰고 살아간다 해도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낭만이 가득한 분이라면 인생의 한 편을 왕처럼 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다고 느껴지는 지역은 보니파시오와 마카티, 라겔 같은 콘도와 편의시설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콘도의 부대시설과 주변 환경은 언제 봐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외에 물론 괜찮은 동네들이 존재하지만 돈에 크게 제한이 없다면 두 지역을 고르고 싶은데요. 고급 빌리지 타운도 있지만 굳이 혼자 덩치 큰 집에 살기 싫을 것 같고요. 10억 들고 도심으로 들어온다면 일단 콘도를 구입하겠죠. 두 지역에 방 1개짜리 콘도, 평균 매매가 2억 초반. 필리핀에서 집 사면 뭐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링크에 해당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팔면 되니까 일단 집을 구매할 겁니다. 깔끔하게요.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쓰던 가전 가구를 선적으로 치러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라면 그냥 냅다 쇼핑몰이나 아이키아 가서 내 맘대로 채워 넣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이나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차량 구매 지출도 역시나 각양각색일 것이고요. 아무래도 도심에 살다 보니 고급 차량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욕심도 어느 정도는 생기겠죠. 마닐라 도심 속에 살면서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보니파시오의 브리티시 스쿨이나 마닐라 국제학교에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이름 있는 국제학교의 학비는 상당한 수준인데요. 예전엔 돈 좀 쓰고 편법으로 진행했다고도 하는데 요즘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기도 많이 걸려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나 생활비입니다. 지방도시와 소소한 차이는 분명 보여질 겁니다. 임대료, 외식 가격, 편의시설 비용 등의 차이가 존재하겠고 마닐라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 거주하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드라마틱하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생활 습관과 비슷한 삶을 추구한다면 뭐지? 뭐 이렇게 비싸?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거든요. 도심에 살던 지방에 살던 로컬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살고 싶으시다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 한국보다 조금 적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살면서 생기는 변수로는 카지노와 유흥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와서 계획한 대로 편안하게 누릴 거 누리면서 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돈을 주머니에 꽂고 카지노로 향한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 결과 분명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흥도 경험해보면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이 자꾸 되니까 돌아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는 건 사실일 거고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길 원하게 되겠죠. 화려한 밤에 취해서 그에 따른 지출도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흥을 즐길 돈으로 가끔 바다 보러 다니고 필리핀 구석구석 여행 다닌다면 물론 더 절약될 거고요. 여유 있는 10억이란 자금으로 마닐라 도심 이민에 필요한 기본 정착 비용을 제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대략 3억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필리핀에서 가장 비싸고 안전하고 좋은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본 이민 초기 세팅 다 하면 남은 돈은 6억 이상이겠죠. 생활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10억 들고 와서 고정 수입 없이 꽤 오랜 기간 할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는 있어 보이지만 이걸 과연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은 1억 편에 이어서 10억 자금으로 이민 왔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이외에도 수백만 가지의 옵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과 비교하는 건 무리수가 있지만 같은 금액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돈의 가성비라는 부분에서는 필리핀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